그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장에 눈에 띌 듯 안 띌 듯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입니다. 대통령을 지근해서 보좌하는 인물이죠. 영상을 좀 먼저 준비했습니다. 사고 대책본부의 3차 안타까운 일이 발생.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사고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대응 방안들은 결정되는 대로. 그만큼 이 밑으로 행정부도 과에 대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표 수령 관련 대모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중앙정치에서 얼굴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부속실장이라는 것이 최측근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솔직히 부속실장이라 하면 대통령이 출근 전부터 출근 그렇죠. 이후까지도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역대 정부에서도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최측근, 그리고 예.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또 문고리 권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라고 불릴 수도 있죠. 그런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총무비서관을 하고 있는 김현지 비서관, 예. 그리고 지금 부속실장을 하고 있는 김남준 실장, 이 둘이 사실상 가장 핵심 측근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치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낯설 수 있는데 전 그렇기 때문에 더 실세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실세로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실세들은 대부분 본인도 좀 돋보이고 싶고 본인을 드러내는 욕심을 늘 드러내거든요. 근데 예. 김남준 실장이나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본인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해 왔기 때문에 정말 저는 실세로서 지금까지도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신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부속실장이 있고 총무비서관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을 하는데,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문고리 권력으로 나쁘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그리고 한번 능력이 검증이 되면 예. 계속 그냥 그 신뢰감을 갖고 권한도 몰아주고 믿고 일을 맡기는 스타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김남준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2010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부터 2010년이요. 2010년 이후로 아마 인연이 돼서 아마 그때는 이제 경기 지역의 어떤 모 방송사 아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예. 그때 2014년도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어떤 아이돌 공연을 하다가 예. 어떤 그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맞아요. 여러 예.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이번에 어떤 이용산의 이태원 참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때 성남시장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예. 안전의무 위반이라든가 그 행사를 승인하게 한 것에 대한 성남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때 그 부분이 성남시 어떤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한 측에서 충분하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나름대로 여론을 한계한 게 바로 이 김남준 부속실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눈에 띄어서 아마 성남시의 대변인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공보 라인을 총괄하게 됐는데, 아마 그만큼 아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성남 라인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존재들이 일단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자 보좌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부속실장을 이라는 그 중책을 맡긴 게 아닌가. 근데 과거 정권에 보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면 부속실장했던 그 김희중 비서실장이 예. 나중에 어떤 기업인으로부터 어떤 뇌물을 받고 해서 또 구속되고 하는 그런 어떤 문고리 권력들이 가지는 그 특유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에서의 유혹 또는 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남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문고리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보좌하는 그냥 측근의 한 사람으로 예. 그냥 부속실장이라는 중책을 일단 맡긴 게 아닐까. 예. 능력을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본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수백 명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저에 혼자 있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누군가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연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특히나 김남준 실장 같은 경우는 SNS 비밀번호까지 본인이 자의적으로 바꿀 정도라고 하면 주변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유혹의 손길을 뻗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성품, 뭔가 욕심을 내지 않고 개인적 정치적 욕심 때문에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예.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오면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으로 통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이 그렇죠.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장 남용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이상 같이 일을 하면서 김남준 실장이라면은 그런 권력은 남용하지 않고 예. 본인의 이런 그 저자세로 뭔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임명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김남준 실장이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그 소탈하고 또 그리고 예의가 되게 바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남시 그때도 뭔가 야당이 상당히 그 야당 성남시의원들이 매섭게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을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티튜드 측면에서 야당도 인정할 정도의 그런 실력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적 욕심을 내지 않고 성품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중대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제1부속실장에 임명한 게 아닌가. 예. 봅니다. 워낙 이제 그림자 뒤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일화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 선거 전에 이렇게 사랑한다 글을 썼더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암호를 스스로 변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